경상북도 경주시의 한 시골 마을. 평온하던 시골 마을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건 지난 2013년 4월 26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1시 30분경 마을 주민이 나무를 캐러 야산에 올랐다가 머리 부분이 드러난 백골 사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안매장이라고 보기엔 너무 얕게 매장되어 있었지만 사체는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수습된 상태였습니다. 사체를 돗자리 2개로 감싼 뒤 전깃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교하게 감고 그 겉에 이불을 감싸 테이프로 감아 놓았습니다. 사체의 부패가 워낙 심해 신원을 밝히는 것이 어려워 보였지만 다행히 코팅이 되어 부패가 되지 않은 명함 하나가 같이 발견됩니다. 명함 속 그의 이름은 나기봉 씨였습니다. 나기봉 씨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5년 실종되어 행방이 묘연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8년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가족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8년 전 그의 마지막 순간으로 되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나기봉 씨는 한전기공의 정비기술자로 터빈 정비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선 불모지였던 고온 고압 대형 볼트 정비 분야를 혼자 연구하고 개척해 이 분야 1인자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2005년 4월 18일 경기도 평택에서 울산의 영남 화력발전소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발전소 근처의 한 여관에 묵으며 하루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6월 2일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를 마치고 동료 임모 씨와 함께 밤 11시 30분경 회사에서 나와 자정쯤 여관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저녁 식사와 함께 소주 3병을 마셨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칠 때 나씨가 나서서 계산을 했고 이에 임씨는 자기가 노래방비를 내겠다며 나씨와 함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가 새벽 1시 40분경 둘은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고 새벽 3시가 되어서 계산을 위해 카운터에 섰습니다. 이때 갑자기 40대로 보이는 낯선 여자가 인사를 하면서 같이 놀자고 접근해 왔습니다. 처음에 여자는 임씨에게 말을 걸었지만 별 반응이 없자 옆에 있던 나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나씨는 그 여자와 함께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고 임씨는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후 임씨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노래방에 돌아가 노래방 주인에게 나씨와 함께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노래방 주인은 근처 호프집 주인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임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임씨는 숙소로 돌아가 잠을 청합니다. 한편 나씨는 호프집 주인 박모씨와 함께 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새벽 3시 30분경 노래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씨의 행정은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노래방에서 숙소까지는 걸어서 불과 2-3분 거리. 동료 임씨는 나씨가 숙소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6월 5일 새벽 1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매년 300일 이상 출장을 다니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성실했던 그의 실종에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그의 통장 입출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6월 2일 이후 어떠한 금액도 들어오고 나간 것이 없었고 통화 기록도 실종되기 약 5시간 전인 6월 2일 오후 10시 15분경 부인과 통화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출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언가 계획적인 범죄와의 관련성도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와 노래방 방문 모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수사 결과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실종 당일과 그 이후 접수된 인근 교통사고를 모두 확인했지만 나씨와 관련성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 노래방이 있던 곳은 번화가로 새벽에도 가게를 연 곳이 많았고 교통사고가 났다면 누군가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호프집 주인 박씨가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사건 당일 맥주 40병을 넘게 마셔 심하게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사건 당일 나씨를 처음 만났고 실종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만난 사람이 나씨인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씨에 뒤이어 노래방에서 나온 뒤 호프집에 문단속을 위해 갔다가 바로 집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노래방 주인의 진술로 확인이 됩니다. 나 씨와 박 씨가 노래방을 나갈 때 노래방 입구와 계단을 비추고 있는 CCTV를 봤다는 주인은 나 씨가 먼저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가 입구에서 곧장 앞쪽으로 향했고, 박 씨는 그 뒤에 휘청거리며 계단을 내려가 입구에서 호프집이 있는 왼쪽으로 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나 씨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노래방을 나온 나기봉 씨는 대체 어디로 향했던 것일까요? 실종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나 씨의 가족과 회사 동료들은 나 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직접 인근 지역 수색도 하는 이들의 노력은 방송에 소개되기도 하는 등 사람들의 주목을 끊었지만, 정작 나 씨의 소재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외국에서 그의 기술력을 노린 납치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고, 점차 근거 없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기봉 씨 가족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후 야속한 시간만 흘러갔고, 가족들은 나 씨가 어디서든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랬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망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찰은 나기봉 씨 실종 당시의 수사 기록을 재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나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노래방인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씨와 함께 있었던 호프집 주인 박 씨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경찰은 박 씨의 집에서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나 씨의 사체를 감싸고 있던 돗자리와 같은 돗자리가 박 씨의 사진에 찍혀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이를 가지고 추궁하자 박 씨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라며 사건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박 씨는 노래방에서 나온 뒤 나 씨에게 자신이 호프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할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둘은 호프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프집 안에서는 박 씨의 내연남인 조선족 유모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둘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술을 마셨고, 잠에서 깬 유 씨가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를 해 시비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유 씨가 멱살을 잡자 나 씨가 따귀를 때렸고, 이에 흥분한 유 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바지에서 꺼내 그대로 나 씨의 가슴을 찔렀다는 박 씨. 그렇게 나 씨는 사망을 했고, 이를 목격한 박 씨는 너무 무서워 집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다음날 유 씨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박 씨에게 말했고, 이에 그녀는 남편의 차량을 몰래 훔쳐와 나 씨의 사체를 싣고 직접 운전해 유 씨와 함께 경주의 한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야산에 도착한 뒤 유 씨가 산속으로 사체를 끌고 가 유기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조선족 유 씨를 나 씨를 살인한 범인으로 지목했고, 호프집 주인 박 씨에게는 사체 은닉죄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2009년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국외로 추방이 된 상태였고, 박 씨의 경우 사체 은닉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 씨 가족들은 박 씨를 의심합니다. 가족들은 박 씨가 나 씨의 실종 당시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었는데, 8년이 지나 증거가 나오자 자신은 목격자일 뿐 유 씨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것을 경찰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유 씨가 범인이라 결론 내려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진술 외에는 유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발견된 돗자리와 이불은 박 씨의 것이었습니다. 박 씨의 진술과 경찰의 주장에 허점은 없는지,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체를 감싸 묶을 때 사용한 회색 전기선을 유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국내 체류 당시 호프집 바로 앞 아파트 공사장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전기선을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회색 전기선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색 전기선은 선 자체가 약해서 누전 우려가 있어 공사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기선으로 사체를 묶을 때 사용한 매듭 역시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매듭이 아니었습니다. 이 매듭은 전문 낚시꾼들이 낚싯줄에 물건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매듭으로 초보 낚시꾼은 하지 못하는 매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 씨의 오랜 취미가 낚시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은 살인을 목격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량을 구해온 것도, 또 운전을 한 것도, 그리고 안매장 장소를 가르쳐준 것도 호프집 주인 박 씨입니다. 보통 살인을 한 사람과 사체유기를 돕는 사람 중 누가 사체유기에 적극적일까요?
그리고 안매장 장소인 야산은 영지못에 바로 접해 있는 곳으로 이 영지못은 박씨가 신랑과 함께 낚시를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그녀의 진술에 지나치게 삽을 안 가져갔었다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초에 안매장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즉, 박씨는 평소 잘 알고 있던 영지못을 유기장소로 떠올렸고 물속에 사체를 던져 유기하려고 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자 급하게 바로 옆에 있는 야산에 유기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삽이 없던 그들은 땅을 깊이 팰 수 없었고 얕게 사체를 유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애초 나씨의 실종 당시에도 호프집 주인 박씨의 진술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노래방 입구 CCTV상 나씨와 박씨가 나간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CCTV는 입구 앞 1m 정도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CCTV가 비추는 범위 밖에서 그녀가 그를 호프집 방향으로 이끌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미리 잘라버린 경찰은 가족들에게 8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기봉 씨의 사체가 발견된 이후에도 경찰은 박 씨의 진술만 믿고 유 씨가 범인이라 단정했습니다.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목격자 진술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현재 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말 유 씨가 범인이 맞을까요? 혹시 박 씨가 살해하고 혼자 힘으로 시신을 옮기기 어렵자 유 씨에게 도움을 구한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유 씨가 진짜 목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유 씨라는 인물이 전혀 사건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국외로 추방된 사람이니 박 씨가 작정하고 죄를 덮어 씌워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드러난 정황 증거는 박 씨의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녀의 진술만 믿고 유 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유 씨는 여전히 국외 도피 중이고 이미 사체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로 검찰의 공소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박 씨에게 다시 죄를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박 씨가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증거라고는 돗자리와 이불 등의 정황 증거와 박 씨의 진술뿐입니다. 다른 직접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유 씨가 검거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든 아니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판을 뒤집든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호프집 주인 박 씨의 최초 진술로 이미 8년을 고통받은 나씨 가족들은 그의 사체를 찾아 수습하고 나서도 그녀가 감추고 있는 진실 때문에 나기봉 씨를 편안히 보내주지 못하고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박 씨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그녀는 유 씨가 검거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기억을 끄집어낼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유 씨의 행방을 찾아 검거되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박 씨에게 놀아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그날 밤 나 씨의 살인을 목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 씨를 무참히 살해한 범인일까요? 물론 박 씨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 미제 사건 파일 잔맛이었습니다. 조선족 유 씨는 10년 동안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2009년 4월 국외로 강제 추방되었는데 조사 결과 박 씨가 유 씨를 불법 체류로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살인 사건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과 욕설이 심해지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박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하는 것보다 살인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박 씨 자신이 사체 유기를 도운 것이 있기 때문에 숨겼던 것일까요? 혹시 유 씨가 알고 있는 진실이 무서워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해 국외로 추방시켜버렸던 건 아닐까요?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